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프라임의 김지웅 대리입니다. 주식이 알고 싶다. 개인 투자자의 실패 사례와 극복 방안 첫 번째 시간, 비자발적 장기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번 이제 개인 투자의 실패 사례와 극복 방안 이 내용이 제가 앞으로 하게 될 강연, 그리고 과거에 했던 강연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고객님들께서 잘 청취하셔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비자발적 장기 투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발적 장기 투자란, 일단 이게 뭔지는 알아야겠죠. 자, 비자발적 장기 투자란 애초에 처음 진입 시에는 단기 투자를 목표로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금방금방 잘 챙겨요. 근데 손실이 나면 계속 보유를 하게 되다가, 반등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보유를 하게 되다가, 운이 나빠서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하락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10이 되고 마이너스 20이 되고 마이너스 30이 되고, 손절 타이밍은 놓쳤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분명히 단기 투자로 시작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장기 투자로 전환이 된 이런 케이스, 이게 바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입니다. 정말 많은 고객님들께서 범하시는 그런 실수라고 볼 수 있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경험해 본 적도 있고, 저도 초창기 때, 투자 한참 초창기 때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답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굉장히 좋지 못한 패턴의 투자 방식입니다. 비자발적 장기 투자는 시작은 단기 투자로, 단기 투자를 목표로 이렇게 시작을 했으나 본의와의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장기 투자로 전환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비자발적 장기 투자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가 바로 목표가 수익은 짧게 챙기고 손실은 길게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이 일반적으로 수익은 좀 빨리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면 요게 혹시나 다시 하락을 해가지고 이게 손실로 전환이 될까, 혹은 수익 났던 걸 다 수익 폭이 작아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당장 팔면 이게 자기 손에, 투자자 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수익이. 하지만 그 불확실성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빠질지 아닐지에 대한. 그러면 이제 사람 심리가 아니 뭐 1%, 2%만 수익 나고 먹고 팔면 되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괜히 이제 짧게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손실은 길게 가져가느냐? 손실을 절대 보고 싶지 않는 본전 심리라는, 정말 투자에는 하등 도움되지 않는 최악의 투자 심리 중에 하나, 본전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전 심리가 왜 나쁠까요? 일단 시장이라는 게 결코 그 개인 투자자들의 하나하나의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봐주지가 않습니다. 시장은 정말 냉정하고 변덕스럽고 냉정합니다. 이게 시장이 우리가 어떠한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런 걸까는 전혀 상관없이 하락이 나와야 될 때는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때는 또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전혀 우리의 심리 상태와는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본전 심리 가져봐야 투자의, 합리적 투자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이 본전 심리만큼은 절대 가지셔서는 안 될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손실이 길어지는 이유가 이 본전 심리 때문인데, 특히 손절을 못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손절을 한 후에 반등이 나오면 어떡할까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과정보다 수익이 나다가 이게 빠져버려가지고 수익률이 하락하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될 때의 고통과
그리고 손절을 한 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고통,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나고 있는 그 자체보다 줬다가 뺏은 거랑, 그리고 에이 틀렸어 하고 손절을 했는데 반등이 나와버린 거랑, 이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전 심리, 그리고 이러한 심리 상태 때문에 비자발적 장기 투자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투자에 있을 때도 차트가 됐든 모멘텀이 됐든 뭐 성장이 됐든 뭐 실적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요인에서 매수를 하는데, 매수할 때 그 매수 포인트, 투자 포인트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본전 심리 때문에 손실이 날 때 합리화를 시킵니다. 아이 이거는 그래 뜻대로 안 됐지만 다음에 더 좋은 뭔가 모멘텀이 생겨서 반등이 나오겠지, 이런 합리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덜 아프게 만들기 위한 투자 포인트를 왜곡시키는 그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 투자 포인트 부분만 따로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인데요. 여튼 하등 도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게 된 대상 종목이 이제 단기 투자를 하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대부분 단기 투자가 이제 주도주나 지금 시세가 잘 움직이는, 그러니까 상승폭이 크고 잘 나가는 종목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단기 투자는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 위주로 해야죠. 핫한 종목. 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운이 나빠서 하필 들어가신 시점이 그 트렌드가 바뀌는 시점, 즉 기존의 트렌드가 저물고, 그러니까 잘 나가던 종목이 못 나가기 시작하고 또 다른 새로운 섹터가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이게 걸리게 되면 정말 단기에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처불능하게. 그러면 순식간에 한 마이너스 10, 20이 딱 맞고 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면 그저 손절을 한다?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손절 타이밍 살짝 놓쳐도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튼 그런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단기 투자로 시작했다가 틀렸나 보다,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시세가 난 종목들은 특히 고점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해서 주도주가 바뀌고 이래버리면 긴 기간 동안 고점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종목이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0 되고 이거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 그러면 이거를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또 잘 나가는 다른 종목으로 대응을 합니다. 근데 변동이 큰 종목은 수익도 잘 주는 경우가 있지만 손실도 잘 주거든요. 아주 잘 주거든요. 그러면 몇 종목 이렇게 수익 짧게 가져가다가 한 종목 또 딱 틀립니다. 그러면 두 종목이 이제 마이너스가 크게 나기 시작하는 거죠. 두 종목이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들어가게 되면 손실 중인 종목이 이렇게 하나가 늘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더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가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하면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즉 이거 투자 망했네,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네 종목 다섯 종목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장껏 끼고 이러면 막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운 좋아서 올라오면 다행이죠. 근데 투자를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는 굉장히 좋지 못한 매매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딱 반대로 하면 됩니다.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면 됩니다. 말은 쉽지 이게. 우리는 살 빼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좀 날씬해지고 싶어 하죠. 많은 사람들이 날씬해지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덜 먹고 많이 운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그러지는 못하죠. 그게 어려우니까.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것. 그 다이어트랑 똑같은 겁니다. 말은 쉽지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게 옳다라는 걸 굳게 믿고 습관을 들여서 특히 단기 투자에 있어서 이제 손실은 짧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손절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단기 투자만큼은 손절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지 않고 만약에 손절을 했을 때 뭐 반등이 나오면 아쉽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손절 후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의 제 경험상으로 한 10중 7 정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나머지 3 정도가 그때부터 본격 하락이 시작해서 마이너스가 순식간에 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3 때문에 투자를 아예 망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반드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 포인트에 관련된 얘기 했었잖아요. 투자 포인트, 매수 근거가 훼손 시에는 그냥 과감히 저는 그냥 손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애초에 내가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 방식 자체가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가 깨졌으면 틀린 거잖아요. 틀렸으면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 시키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수 근거가 틀렸다고 판단이 됐을 할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제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렇게 해왔었고요. 그리고 오르는 종목에 이제 매수 근거가 유지 시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은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 마음, 저는 오히려 손절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거는 또 계획화하기가 어렵거든요. 수익은.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수익이 나다가 다시 본전으로 돌아오거나 마이너스 나버리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은 길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서 이게 손실은 짧게 되고 수익은 길면 이게 누적되면 결국 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로 살아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단기 투자로 성공을 하고자 하신다면 장기 투자는 아예 그냥 뭐 방법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적어도 이제 이 비자발적 장기 투자에서는 이제 단기 투자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투자로 성공을 하고자 하신다면 꼭 이 극복 방안을 되새기셔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빠진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 정말 비자발적 장기 투자 하시는 일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내 편이 베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